미국과 나토가 한국에 대규모 군사를 배치해 중국에 대한 공격을 시작할 수 있다는 폭탄 발표를 하자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혀 버렸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군사력 순위 세계 2위, 라지만 세계 1위인 미국과 최강 연합군인 나토, 혹은 여기에 최첨단 무기기술력 최강자인 한국이 힘을 합쳐 한국 사회의 대규모 군사 및 최첨단 무기를 배치해 중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나토 회의에 참석하던 중 나온 폭탄 발표로 중국은 더욱 더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부터의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단독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을 향해 경고만 하던 중국이 이제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토가 최근 대응군 병력을 30만 명으로 대폭 늘리고 중국을 위협국가로 지정한 가운데 한국의 나토 가입이 사실상 확정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대만에 이어 한반도를 무력으로 장악하겠다는 중국의 계획은 얼마 전 극비문서가 유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미국과 나토군이 한국 서해에 대규모 군사 및 무기를 배치해 중국을 선제 공격할 수 있다고 밝혀 중국에 크나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나나 주장 삼각주 광둥성 중부를 흐르는 주강 하류 지역에 기뢰 매소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해군사령관 빅터 듀나우는 이달 미 해군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런 제안을 하며, 이는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중국이 협상에 임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카드라며 중국 해군은 대응 방법이 제한적이고 주로 항구나 해안 근처의 지뢰에 대응하는 데 집중해왔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듀나우 사령관은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중국을 외교적 협상으로 이끄는 방법을 찾는 것이 목표이며 공격적인 기뢰전이 이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비용 효율적인 기뢰전에 투자함으로써 중국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한 고급 전투의 역량을 갖추는 동안 중국의 해상 통제를 억제하는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 서해에 기지를 설치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에 대해 베이징의 해군 전문가 리제는 28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기뢰 매설은 중국 함정과 상선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못된 대응책이라며 그러한 전술은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보다는 중국군의 대응을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 해군은 미군 선박들이 지나다니는 수로에 기뢰를 매설해 보복 조처를 취할 수 있다라며 위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뢰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육군과 공군, 그리고 한국이 힘을 모아 수중발사 극초원 무기를 서해에 배치할 전망입니다. 미국 해군은 이르면 2021년부터 EVPM의 육군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공용 극초음속 활공체 C의 지위에 베커먼 하이퍼클라이드 바디라고 하는데, 이 C의 치대비를 탑재할 예정이고 이를 한반도 서해에 실전 배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이것이 실전에 배치되면 미군은 세계 최고의 수중 침투 능력을 가진 잠수함을 이용해 보하이만, 즉 중국의 코앞에서 베이징을 육본인에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사실상의 게임 체인저를 손에 넣게 됩니다. 여기에 한국의 최첨단 무기들도 대규모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중국이 특히 두려워하고 있는 한국의 무기는 바로 레이저 발진기를 적용한 레이저 무기입니다. 꿈의 기술로만 여겨졌던 레이저빔을 한국의 하나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 레이저빔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소음도 없으며 별도의 탄이 없어도 전기만 공급되면 저비용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한국은 이미 레이저 요격 장치 등 이동 중인 목표물을 지속 조준 및 발사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첨단 기술들을 대거 적용해 신개념 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형 스타워즈 기술로 알려진 레이저 대공무기는 광섬유에서 생성된 레이저 광원으로 드론 등 소형 무인기와 멀티콥터 등을 타격해 무력화시키는 신개념 무기체계입니다. 중국의 예상을 뛰어넘는 한국의 강력한 반격에 중국은 매우 치졸한 방법으로 한국의 보복을 예고했는데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핑계 삼아 한국 기업들의 공장이 몰린 지역에 대한 봉쇄 조치를 앞으로 5년 더 지속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고 대유행이 끝나고 단순히 풍토병으로 구분하기 시작했는데도 중국은 코로나를 핑계로 한국 기업들의 막대한 불이익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차이당 서기는 공산당 베이징시의 13차 당대회 보고서에서 앞으로 5년에 걸쳐 전염병 예방통제 정상화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고 끈질기게 일을 잘 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베이징 인근의 생산 공장들은 대부분 한국 기업들이입니다. 현대차는 중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 대다수를 베이징 공장이 생산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도 베이징 인근 창저우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베이징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삼성과 LG-SK의 생산 공장이 있는 중국 남부 지역도 중국이 앞으로 5년 동안 철저히 통제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한국에 과민 반응하며 강도 높은 도발을 걸어오고 있는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세계 군사력 순위 1위와 나토, 그리고 한국이 이례적으로 힘을 모아 중국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내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중국으로부터 독립해 미국 나토 한국연합과 손을 잡고 독립을 해 한국에 편입하려는 파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면적은 43,000제곱킬로미터로 한국에 편입될 경우 한국의 국토가 순식간에 50%나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 지역은 고구려, 발해의 영토였으며 조선 말기부터 우리 민족이 이주하여 개척한 지역으로 북간도라고 불리었고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1952년 옌벤 조선족 자치구가 설립되었으며 1955년에는 도나현과 합병되면서 연변 조선족 자치주로 개칭되었습니다. 6.25 전쟁에서 북한군의 주력으로 그리고 중공군에 참전하여 북한 공산정권을 위해, 더 정확히 말하자면 김일성 개인을 위해 숱한 피를 흘렸는데 1952년 설립된 연변 조선족자치구가 저는 1955년 조선족이 극히 드문 도나가 편입되며 연변 조선족자치주로 격화된 것입니다. 종합편입은 조선족 자치주를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중국이 영토를 확장하고 소수민족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온갖 꼼수를 다 부린 것입니다. 하지만 연변은 여전히 누가 봐도 제2위 한국입니다. 연변 자치주 곳곳의 가게들을 보면 간판에 한국어를 위에 쓰고 아래에 중국어를 병기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판에 한국어를 써놓지 않으면 가게가 허가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며 연변에서 장사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미국 나토 항공연합의 대중국 군사적 압박 시기에 맞춰 이 연변 자치주가 독립에 성공하게 되면 중국은 역사상 최악의 국가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 독립하기 위해 대규모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은 중국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국 가장 왼쪽 지역의 우이구르족과 티벳, 북부지방은 몽고와 남부, 지방은 하이랜드와 칸토니아, 코메스 아일랜드 등으로 쪼개지게 될 뿐만 아니라 중국이 무력으로 삼켰던 홍콩도 다시 독립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10여 개의 국가들로 쪼개지게 되며 중국을 두려워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연변 자치주와 함께 가장 먼저 독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바로 우이구르족이 거주하는 중국 북서 지방입니다. 우이구르족의 독립 움직임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류인 한족과 다른 아랍인 외모를 하고 있는 우이구르족은 종교, 문화, 언어 등 모든 면에서 일반적인 중국인과 이질적이며 17만 59년 청나라 지배를 받기 시작한 이래 42차례에 걸쳐 독립운동을 벌였고 1865년에는 봉기로 잠시 독립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국공내전의 틈을 타 1933년에서 1933년 그리고 1943년에서 49년 독립국가인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을 건립했으나 1949년 완전한 중국의 지배체제에 편입된 우이구르족들을 이후에도 무장분리 독립운동단체인 동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이 주도하는 독립운동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우이구르족 모두를 통제하기 위해 대규모 군사를 동원했고 인권 탄압은 물론 수많은 우이구르족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튀르키예로 나라 이름을 바꾼 터키가 중국의 2인자와 3인자인 리커차 그리고 왕이 외교부장과 접촉했고 독재자인 시진핑 세력이 빠른 속도로 약화되는 한편 시진핑과 사상이 180도 다른 리커창이 정권을 장악하려 하자 우이구르족이 터키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독립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리커청이 시진핑을 몰아내고 정권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시진핑 시대에 중국의 과오를 인정하고 연변자치주와 우이구르족의 독립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지역을 사수하는 것으로 미국 및 서방국들과의 합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